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출하가 오늘 첫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안동 공장에서 첫 출하가 됐고요. 이제 내일까지 보건소에 배송이 되면 모레 이제 접종 26일에 첫 접종이 시작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지금 백신 운송과 보관 과정을 상당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온도 유지를 위해서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온도 유지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속보로 들어온 내용 잠시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이슈를 좀 깊고 넓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뉴스가 호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네. 근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 내용에 따르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네.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이제 지불하도록 하는 네, 것이 네. 이제 이 법안의 내용인데, 네. 이것에 페이스북이 처음에 반발하면서 뉴스 공유 서비스 중단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페이스북에 돼가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예.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올리기도 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걸 아예 못하도록 막아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때문인데요.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데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정한 돈을 내고 써라. 이제 그걸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하면서 페이스북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러면 뉴스 보지 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하원 통과했고요. 지금 호주 하원에서 지금 상원 넘어갈 과정이었는데 하원에서 통과한 다음 날 바로 페이스북이 전격적으로 뉴스 공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해외 매체들이 올린 소식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예. 이 법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6개월 안에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협상이 잘 안 되면 정부가 중재한 조정관이 나서서 직접 이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페이스북이 입안 단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다고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겠죠. 네. 예.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뉴스피드에 있는 뉴스 공유를 막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강공으로 나온 건데 네. 호주 정부가 한 발 물러나면서 어찌 보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어제부터 다시 뉴스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의 뉴스 공유를 금지하자 호주 언론사들의 트래픽, 그 조회수,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개 수가 확 떨어지면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러자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다시 협상을 진행해서 일단 뉴스 공유 금지했던 거는 페이스북이 해제를 하기로 했고요. 호주 정부는 대신에 법안을 수정하겠다. 서로 타협을 한 거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 콘텐츠 사용료의 강제 조정 기간 하기 전에 2달간 먼저 자체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도록 이제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해당 언론사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그러네요.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이 만들어진 첫 번째 국가가 그럼 상당히 비용이 추가되겠군요. 이런 그렇죠.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양측이 이제 다시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사실 페이스북의 뉴스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아니면 플랫폼 업체가 과연 이걸 언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고요. 뉴스 또 공유 서비스를 이렇게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 여론이 상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옮기다 보면은 특정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출처가 정확히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이 SNS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좀 규제를 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뉴스를 쓴다면 신뢰할 만한 뉴스를 쓰고 그리고 그 뉴스가 어디서 온 건지를 밝히고 그 언론사에 돈을 줘라. 이것이 그 법안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 갑자기 그럼 뉴스 보지 마.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CNN 방송은 20일자 기사에서 페이스북이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정부 관계자들이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하면서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정부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사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상을 풀이했습니다. 네. 뭐 영국, 캐나다, 독일, 미국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의 조치가 규제당국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과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풀이했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신문사 연방협회 측에서는요. 독일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 영향력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뉴스 공유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페이지를 아예 닫아버린 것은 자신들의 파워를 과시하는 것이고 미국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도 유사 법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각국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뭔가 제재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힘이 너무 커졌고 독점적 그렇죠.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페이스북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랑은 좀 네.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 예. 몇 년 사이에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뉴스를 보진 않죠. 네. 그것도 이제 포털 사이트 통해서 뉴스를 보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플랫폼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플랫폼 기업이 좋아하는 편집 방향, 뭐 그리고 이제 뭐 모양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졌고요. 네. 그래서 BBC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에디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편집자로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로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호주 국민의 최대 40%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겁니다. 네, 좀 뭐 저는 정통 지금 기존 미디어에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사라는 건 그만큼의 영향력과 더불어 네. 책임을 같이 그렇죠.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책임으로부터는 또 자유롭기 때문에 과연 그 영향력을 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네.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기존 매체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플랫폼 이 업체들의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기존 매체는 이제 수익성도 악화되고 네. 뭐 광고 이런 거랑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런 어떤 비용의 문제가 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또 예. 돈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2018년 호주의 시장 규제 기구인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 우리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요. 네. 여기서 구글, 페이스북이 매체와 광고 경쟁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IT 대기업들이 매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의 가장 큰 부분을 이 플랫폼 기업, IT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광고 한 개마다 만약에 $100의 비용이 나간다라고 네. 치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53를 가져가고요. 페이스북은 $28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은 네. 광고 수익이 거의 뭐 많이 없는 줄었죠. 거죠. 예. 줄어들게 된 네. 거죠.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호주 언론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은 광고 매출을 또 가져가니까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 협상에서 언론사에만 유리하고 플랫폼 내에서 뉴스 콘텐츠를 얻는 상업적 의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론사가 오히려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자사 웹페이지 링크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 타고 들어가니까 언론사에게도 좋은 점 도움이 되지 아니냐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지금 이런 비용의 부분, 이 경제적인 부분이 법안 탄생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위원회 측에서는요, 이번 법안 취지에 대해서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적정 수익을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런던 경제대학 산하에 있는 저널리즘 사회연구소 폴리스의 찰리 베켓 교수는요, 플랫폼 기업과 거대 언론사 협상은 협상력이 없는 작은 언론사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백계 교수는 광고주들이 기존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찾는 많이 공간에 옮겨갔죠. 광고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월드와이드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도 특정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은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 법안에 따르면 연간 수익이 14만 달러, 1억 3천만 원이 넘는 언론사들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작은 네, 언론사들은 또 크게 빠지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의 그 북미 기술 담당 기자인 제임스 클레이튼은요. 이번 법안이 호주의 주요 신문사를 다수 가지고 있는 루퍼트 보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알겠습니다. 언론사들 그리고 정부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3자 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네.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국제뉴스 오늘 플랫폼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현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